내가 딸을 키웠다면 엔드 이종수. 나는 아들만 둘을 키웠다. 이제는 둘 다 제 살기를 찾아 따로 나가 살고 있으니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은 어느덧 아련한 예실이 되어버렸다. 휴일마다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때를 밀어주고 억지 쓰는 녀석을 바나나 우유로 달래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그 아이들이 벌써 어른이 되어 세상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한 번씩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내게 만일 딸이 하나 있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만일 딸을 키운다면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었을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딸 바보 아빠가 되었을까? 딸을 키우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들과는 사뭇 다른 모양이다.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한 하루 이야기를 조잘조잘 들려주는 것도 딸이고 아버지 생일을 잊지 않고 미역국을 끓여오는 것도 딸이라고 한다. 아들 녀석들은 어쩌다 전화를 해도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기 일쑤인데 딸은 아버지의 흰머리가 늘어난 것까지 알아본다니 딸 가진 친구들 앞에서는 괜히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나도 딸이 있었다면 살갑게 아빠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애정 어린 눈길과 정을 듬뿍 받을 수 있었을까? 아빠의 용모를 살펴주고 멋있는 넥타이를 골라주고 깔끔하게 차려입을 수 있도록 센스 있게 조언도 해주었을 것이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김부장에도 그런 장면이 나온다. 아빠가 딸의 마음을 읽고 근사한 스마트폰을 선물하자 딸은 감동해서 사랑해요. 아빠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주말에도 방구석에 틀어박혀 기타만 치고 있는 딸에게 아빠가 바깥에 나가 친구라도 만나고 쇼핑이라도 하라고 권하니 딸의 답이 걸작이다. 바깥은 덥다. 집이 최고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그리는 것은 그런 살가움만은 아닌 듯하다. 내가 만일 딸을 키운다면 나는 딸에게서 위로를 받는 아버지이기보다 딸이 제 인생을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곁을 지켜주는 아버지이고 싶다. 내가 만일 딸을 키운다면 우선 어린 딸과 나누고 싶은 소소한 것들이 참 많다. 봄이면 손을 잡고 동네 호숫가에 벚꽃길을 걷고 여름밤이면 평상에 나란히 발 뻗고 누워 별자리 이름을 하나씩 짚어주고 싶다. 눈이 얼어 빙판이 된 겨울 골목길에서는 넘어질세라 조그만 손을 꼭 쥐고 걸을 것이다. 자전거를 가르쳐 주다가 뒤에서 잡은 손을 슬그머니 놓고는 저 혼자 달려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대견해하기도 하리라. 아들을 키울 때도 했던 일들이지만 딸과 함께라면 또 다른 색깔의 추억이 쌓이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딸이라고 해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만 키우고 싶지는 않다. 내가 만일 딸을 키운다면 꽃으로 키우기보다 나무로 키우고 싶다. 꽃은 바라보는 이를 위해 피지만 나무는 제 뿌리로 서서 제 그늘을 만든다. 세상을 살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기보다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려주고 무릎이 깨지면 약을 발라주되 다시는 뛰지 말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여자애가 무슨 이라는 말은 내 입에서 결코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리라.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면 힘 닿는 데까지 밀어주고 가고 싶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비록 내 눈에 낯설고 험난해 보일지라도 우선은 딸의 선택을 믿어주고 싶다. 예전에 본 영화에서 연극을 하겠다는 막내딸과 대학에 가라는 어머니가 갈등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때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되더니 요즘은 딸의 마음도 함께 보인다. 부모의 역할이란 결국 자식의 인생을 대신 설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그린 설계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춧돌 하나를 말없이 받쳐주는 일이 아닐까 한다. 무엇보다 나는 딸에게 자존감을 물려주고 싶다. 언젠가 메디치 가문에 관한 강의를 듣고 카테리나 데 메디치라는 여인의 삶을 알게 되었다. 낯선 나라 프랑스로 시집가 그 이탈리아 여자라 불리며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끝내 자긍심을 잃지 않았다. 40년 가까운 굴욕과 냉대 속에서도 인내하며 때를 기다렸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군주가 나아갈 길을 깨우쳤으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조언에 기대어 마음을 다스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들들을 왕위에 올리고 섭정으로서 위엄을 떨치며 제 삶의 주인이 되었다. 내 딸이 살아갈 세상도 늘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부당한 대접을 받는 날도 있을 것이고 여자라는 이유로 얕잡아보는 시선과 마주치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 딸이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기를, 남의 평가에 제 값어치를 내어주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내가 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딸의 의사와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 하리라. 집에서 존중받아 본 사람이라야 바깥에서도 존중을 요구할 줄 아는 법이다. 사춘기가 오면 딸은 아마 방문을 닫아 걸 것이다.
아들놈들이 그랬듯이. 그때 나는 문을 두드리며 다그치기보다 문 앞에 귤한 접시를 놓아두는 아버지이고 싶다.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라도 반쯤은 삼키고 묻고 싶은 것이 열이라도 하나만 묻는 절제를 배워야 할 것이다. 자식 농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두 아들을 키우며 이미 뼈저리게 배운 터다. 그리고 언젠가 딸이 다시 문을 열고 나와 식탁에 마주 앉는 날,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을 떠주며 오늘 하루는 어땠느냐고 물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딸이 제 짝을 만나 내 곁을 떠나는 날도 그려본다. 딸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서는 아버지들이 하나같이 눈시울을 붉히는 까닭을 나는 아들 둘을 장가보내고서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품 안의 자식을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일은 아들이든 딸이든 매한가지로 시원섭섭한 일이지만 딸을 보내는 마음은 또 한 겹이 더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그날 울지 않으려 한다. 잘 키운 나무를 더 넓은 땅에 옮겨 심는 날이라 여기며 딸의 등을 두드려주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리라.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너라. 이 집의 내 방은 언제까지나 내 방이니 늘 비워두고 너의 안식처로 남겨두마. 이렇게 한참을 그려보다가 문득 웃음이 난다. 있지도 않은 딸을 두고 혼자 키웠다가 혼자 시집까지 보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 부질없어 보이는 상상이 아주 헛되지만은 않은 듯하다. 내가 만일 딸을 키운다면 이렇게 하리라 다짐했던 것들은 따지고 보면 아들에게도 아내에게도 곁에 모든 사람에게도 그대로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다그치기보다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자리를 비워두는 것. 결국 딸을 키우는 마음이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오늘 저녁에는 오랜만에 아들 녀석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볼까 한다. 용건은 없다. 그저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볼 참이다. 소소한 일상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삶의 뜻을 깨우치는 지혜가 아니겠는가. 내가 만일 딸을 키운다면 매일 하고 싶었을 그 일을 아들에게라고 못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